네, 반갑습니다. 더 북 오브 쉐이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자, 더 북 오브 쉐이더 페이지 들어가시고요. 자, 현재 쉐이핑 펑션 지난 시간까지 그 알고리즘믹 드로잉에서 기본적인 쉐이핑 펑션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라디언트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컬러 브랜딩,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하는 수학적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한 스텝과 스무드 스텝이라는 내장 함수를 살펴보았죠. 오늘은 정말 그 그래픽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봅시다. 그러니까 보통 삼각함수라고 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약간의 수포자 삼각함수에 대해서 가물가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삼각함수에 대한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 포함해서 삼각함수를 그려내는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삼각함수, 사인 함수를 갖다가 이전 강의를 보셨다면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사인 함수 안에다가 u타임을 넣어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냈던 예제였죠. 왜 삼각함수를 이러한 애니메이션이나 모션에 사용하느냐 하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삼각함수 사인이나 코사인의 모양 자체가 0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아주 부드러운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주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기적인 변화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부드럽게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삼각함수가 많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애니메이팅 하는 프로시저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죠. 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에서 움직임을 표현할 때, 특히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걷는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 때도 우리가 리깅한 데이터를 가지고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각도입니다. 각을 계산하는 여러가지 게임 같은 분야에서 각을 직관적으로 계산할 때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죠.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 이 삼각함수를 다룬다는 것은 아주 유용하다, 마치 뭐와 같이, 맥가이버 칼같이 유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맥가이버 아십니까? 제 세대는 다 아는 가장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였는데요. 맥가이버가 항상 이 스위스 아미 칼을 들고 다녀요. 스위스 아미 칼이 정말 다양한 용도에서 뭔가 자르거나 붙이진 않죠. 다양한 어떤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가볍게. 하지만 아주 다용도로 쓸 수 있단 말이죠. 그 말만큼 사인, 코사인 이런 함수들도 이렇게 정말 다양한 용도에 쓸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일단은 앵글에 관련돼서 우리가 보는 각도에 관련되는 것 필요한데요. 각에 따라서 삼각함수의 값은 변화되거든요. 각이라는 거, 각도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 건 뭡니까? 0에서 360으로 표현되는, 우리가 보통 60분법이라고 부르죠. 60분법이라는 고대 바빌로니아부터 쓰였었던 1년 360도로 보고 태양이 차고 기우는데 360일이 제자에 돌아오는데 걸린다, 이런 개념에서 나왔던 60분법의 각 표현이 있겠고, 호도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가 파이죠. 0에서 이 파이로 360도를 갖다가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다 아시죠? 하지만 조금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원의 둘레라는 것을 갖다가 공식이 뭐였습니까? 2파이 r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고대 사람들이 이 원이라는 것을 갖다가 딱 들여다보니까 어떤 규칙을 발견했냐면, 원의 이 같은 구슬만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의 길이와 이 각 그리고 이 반지름 R이 상관관계에 있다는 거죠. R이 아무리 크더라도 자 이게 적용된다. 그래서 이 파이란 값을 갖다 찾아낸 겁니다. 파이란 값이 결국은 우리가 180도를 의미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편하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그 반지름을 갖다가 1이라고 보시면 우리 단위원이라고 하는데요. 자 반지름 1일 때 결국 360도라는 게 이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180도가 파이라고 알려진 거죠. 3.141592 이렇게 시작되는 값입니다. 자, 이 실질적인 길이가 R이 1일 때 3.141592로 시작되는 수치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값을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거죠. R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자, 이 관계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 파이 R이라는 관계는. 자, 1호부터 우리가 일단은 이제 그 각을 갖다가 180도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뭐 90도는 2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뭐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정의한 방법이 바로 호도법입니다. 그 모든 이제 그래픽 소프트웨어에서 각을 표현할 때는 이 라디안값 호도법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는데 그 우리가 어떤 각을 갖다가 알고 있다 하면 이 간단 비례식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표현해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60도가 얼마냐 찾고 싶으면 180도가 얼마라고 했어요? 파이라고 우리가 정의했으니까 60도는 과연 얼마일까? 이렇게 써보면 180 곱하기 x는 60 곱하기 파이가 되니까 자 x라는 우리가 라디안 값은 180분의 60 결국 3분의 1파이를 구할 수 있죠. 자, 이 간단한 식을 통해서 우리가 라디안 값을 그러니까 그 60분포로 표현되는 각 60도 뭐 이런 각을 라디안 값을 바꿀 수도 있고 반대로 라디안 값을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60분법의 각으로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환에 관련된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사실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상가함수 조금 살펴보시면요. 상가함수는 뭐가 있습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세 가지가 있죠. 결국은 어떤 직각삼각형에서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게 상가함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변을 뭐 A, B, C라고 한다면 이 각이 시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인 시타는 자, A분의 B, A분의 C 자, 이렇게 그리죠. 자, 코사인 시타는 A분의 B 자, 이런 식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양이 이상하네요. 탄젠트 시타는 너무 쉽나요? 자, 이런 식의 관계 자, B분의 C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A를 1로 놨을 때 또 재밌는 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A가 1이면 뭐가 됩니까? 사인 시타는 C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축을 X축, Y축을 보자면 Y값 에 해당되는 Y축의 값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단위원에서 찾아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걸 뭡니까? 이 경계를 A를 1로 했을 때 원을 그렸을 때 단위원이거든요. 그 다음 B가 되는 건 뭡니까? 이 X값이죠. 자, 그래서 코사인은 X의 값에 우리가 좀 적용해서 X의 뭔가를 구할 때 코사인을 많이 쓰고요. Y 값을 갖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찾아낼 때는 사인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 탄젠트는 A가 없습니다. 탄젠트 근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B분의 C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 여기 기울기죠. 직선의 방정식에서 어떤 선분의 기울기를 갖다 구할 때 우리는 탄젠트 값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가 어떤 용도이냐, 물론 우리가 이 A, B, C라는 관계에서 어떤 임의의 시타 값과 변 하나를 알고 있을 때 또는 변 두 개를 알고 있을 때 상가함수가 만들어지는 어떤 형태를 통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각을 얻어내기도 하죠. 물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모양이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보시면 사인과 코사인을 그려낼 때 이게 지금 단위원입니다.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인데, 자, 사인은 아까 y값이라고 했죠. 자, 이 점의 끝점을 갖다 쫙 보시면 이 y값에 이 점의 y값에 해당되는 것들 갖다 이어버리면 이 사인값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때 x값을 여러분들 변하는 x값을 갖다가 이어보시면 코사인 형태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사인 코사인 함수를 손으로 직접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0을 기준으로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인 함수이고요. 자, 0을 기준으로 파이 마이너스 파이입니다. 이런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점은 2분의 파이. 자, 이게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코사인은 자, 이런 형태의 모양을 들고 있습니다. 자, 0이 1값을 가지고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 마이너스 파이일 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깊이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신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런 여러분들 모양성, 대칭성이 있다, 뭐 이런 정보들도 상가함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그냥 생각해서 그릴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되셔야 됩니다. 그 말 뭐냐면 상가함수에 여러분 되게 좀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상가함수를 갖다가 정말 많이 우리가 활용하거든요. 조금 더 편하게 상가함수를 그릴 수 있는 거 필요하고요. 물론 또 이것도 필요합니다. 적어도 최소한 여러분 0도, 30도, 45도, 60도, 90도일 때의 값들에 대한 것들도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사인은 0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0도부터 보면 어떻게 됩니까? 0, 2분의 1, 2분의 1 또 2, 또 2, 2분의 1 또 3, 1이고요. 코사인 반대죠. 1, 2분의 1 또 3, 2분의 1 또 2, 2분의 1, 0으로 가는 이런 주기를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값 가진 범위를 보시고 이 값들이 반복적으로 패턴처럼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사인과 코사인의 0, 30, 45, 60, 90에 대한 값들 정도는 여러분도 아셔야 되고, 탄젠트는 어떻게 합니까?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자, 이거 아시면 코사인분의 사인을 통해서 그냥 구하셔도 무방합니다. 탄젠트는 머릿속에 기억 안 하시더라도, 자, 이 정도 수준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면 유용하게 여러분들 좀 쓸 수 있는 상가함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이야기했나요? 아시는 분들은 이 쓸데없는 이야기겠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요 정도 수준에서는 기억을 하시라. 좀 책을 자료를 좀 찾아보셔서 조금 한번 숙지하시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상가함수를 만드는 걸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책에서 지금 설명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코드를 한번 짜봤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이 코드를 보면서 제가 한번 가지고 놀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림 그린 플롯 함수는 조금 달라요. 제가 그냥 좀 귀찮아서 스무드 함수 안 쓰고요. 이건 뭐 간단한 거니까 결국은 그 y와 주어지는 y와 ry 모든 정점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어떤 thickness보다 작으면 결국 그림을 그려져야 될 영역은 1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0을 반환하는, 자, if else 문문을 갖다가 한 줄 그냥 표현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플롯 함수를 갖다가 일단 정의했고요. 자, 좌표계 세팅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썼습니까? 자, 이런 코드를 썼습니다. 맞나요? 자, 익숙하시죠? 이제 레졸루션 이미지 캔버스 사이즈로 정교화 시켜서, 자, 이 코드는 뭡니까? 0과 1 사이의 공간을 만드는 코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그 공간을 다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0과 1 공간 가지고는 표현해낼 수 있는 게 애매하단 말이죠. 한번 볼까요? 뒤에 다른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처음에 세팅하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공간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거 외워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여러분들 연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걸 갖다가 한번 해본 거거든요. 손쉽게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산수입니다. 0에서 1로 표현된 공간을 제가 뭘로 바꾸고 싶다고 했나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중간에 있는 것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자, 이런 좌표계로 지금 제가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X축으로 끝까지 간 이게 1이고, 자, 음수 방향으로 마이너스 1까지 가겠다는 거고, 위 방향으로 또 1로 가고 1까지, 자, 밑에 방향으로 마이너스 1까지 가는 이런 좌표계를 갖다가 중점을 기준으로 한 좌표계에서 요런 좌표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씁니다. 실제로. 이 중심을 기준으로 뭔가 표현할 때 되게 많이 쓰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공간의 사이즈 자체가 1이라는 사이즈가 2라는 사이즈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2배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0에서 2 사이의 공간으로 바꾸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하기 2를 하면 자, 이게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공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0이 마이너스 1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2가 1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공통으로 적용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거 하나 하는 것도 여러분들 막 인터넷에 소스 코드를 막 뒤지고 앉아 있거든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한 것들이고, 이런 산수에 여러분들 되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0에서 마이너스 1로 가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간단한 방법. 마이너스 1을 갖다 빼면 되겠죠. 1을 빼보니까 2에서도 1을 빼보니까 1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2 곱하기 0과 1 사이의 공간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이 공간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자, Y축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공간 우리가 괜찮아요. 근데 X축은 우리가 한 주기가 얼마입니까? 0에서부터 2파이 사이의 주기를 가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케일링을 갖다가 그 X축에 있어서 크기를 범위를 0에서 2파이 사이의 범위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공간을 이제 뭐로 바꾸고 싶다? 0에서 2파이 사이의 공간으로 바꾸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자, 곱하기 뭘 하면 될까요? 곱하기 2파이를 곱하기 파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공간이 나올 겁니다. 자, 볼까요? 지금 자, 우리는 ST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공간에다가 뭘 했나요? X축에 대해서만 파이를 곱해준 거예요. Y는 그대로 0과 1 사이의 공간으로 두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파이와 파이의 공간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익숙한 거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양이 익숙해요. 사인 곡선이.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마이너스 파이와 파이를 0과 파이 공간으로 다시 바꿔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0과 2파이의 공간으로 바꾸자. 여기다가 뭘 해주면 됩니까? 자, 파이를 더해주면 0이 되고 2파이가 되죠. 그래서 이 결과값에다가 여러분 제가 다음과 같이 x에다 파이를 더 더해줬어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관함수 나오죠. 여기다가 물론 사인 함수였고 코사인 함수 적용하면 맞죠? 코사인 함수에 0부터 2파이까지 공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코드는 그냥 그렇습니다. 아까 플러스 찍어주는 거와 배경을 흰색으로 하고
자, 흰색으로 주고, 그 다음에 컬러 인터폴레이션,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컬러를 뿌려주는 그 코드입니다. 사인 함수는 그리기 쉬운데 여기다 우리가 재밌는 놀이를 많이 할 수 있다고요. 자, 일단 사인 함수에 들어오는 x 값이 0에서 2파이의 공간인데 이걸 0에서 4파이 공간으로 바꿔봅시다. 사인 함수에 있는 qx에다가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주기가, 프리퀀시라고 하는 주기가 늘어나게 되겠죠. 자, 이게 여러분들 사인과 코사인 상관함수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자, 2를 넣어보겠습니다. 맞습니까?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0.5를 넣어보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여기다가 이거 갖다가 흘러가도록, 아까 우리가 책에서 본 것처럼 흘러가도록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x축에 대한 트랜슬레이션이잖아요. 이동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그냥 상관함수 안에다가 그냥 u 타입을 그냥 더해 볼게요. 그렇죠. 계속해서 주기가 이렇게 값이 바뀌어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변화를 만들 때 더하는 변화 말고 아까 했듯이 곱하는 변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곱하기 1 했던 이 파트 있잖아요. 자, 이건 뭐냐면 슈링크, 아까 뭐냐면 이 주기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던 것 같다 극단적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아주 예상치도 못했던 어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드러났네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쉐입 펑션들을 갖다 결합하면 우리가 다양한 예기치 못한 패턴이 나타나는데 그런 패턴들이 실제 그래픽에서 2D의 어떤 아트, 제너러티브 아트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직선처럼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인 값들 갖다가 크기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동을 시키는 거죠. 0.1만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 x 값에 대해서 y 축에 대한 트랜슬레이션을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값이 변하는. 그쵸?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걸 앰플리파이 해볼까요? 곱하기 텀으로 하면 사이즈 변경이 일어납니다.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들에 대한 변화들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변화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 변화를 또 타임 U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이건 안되겠죠. 그냥 사인으로 한번 적용시켜볼까요? 값이 너무 커서 이 화면에서는 드러나지 않네요. 자, 그래서 뭐 아주 다양한 값들을 가지고 노는 것들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U타입이죠. 타입 U가 아니라. 자, Y축으로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들. 자, 이런 값들 변화시키면 다양한 문양의 문양들 갖다 우리가 한번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논리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인, 코사인 함수 갖다가 다음과 같이 넣으시고 여기다가 여러가지 값들을 넣으시면서 좀 감각적으로 좀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U타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이걸 갖다 지우고요. 이 함수를 갖다가 y줄 어떻게 됩니까? 공이 마치 바운딩 하는 것처럼, 자, 모든 절대값을 취한 거죠. 절대값으로 바운딩 하는 것처럼 이런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클램프인가요? 클램프 인자가 어떻게 되죠? 잠시만 보겠습니다.
프랙트를 쓰죠. 크럼프 말고. 자, 프랙트 같은 경우는 소점 이하 점을 갖다가 표현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소점 이하 점들 크기가 1부터 또 다시 떨어지니까 이런 식의 좀 되게 특이한 문양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밑에 내용들에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u타임을 한번 더해봐라, 파이 값을 한번 더해봐라, 곱해봐라, 그렇죠? 1을 더해가지고 이 뭐냐면 상가함수의 어떤 그래프가 이동되는 것을 봐라, 크기가 커지는 것을 봐라, 그 다음 아까 했던 ABS 써서 공이 마치 바운딩 되는 것처럼 만드는 거, 프랙트 사용하고 CL이나 flow 같은 걸 사용해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1과 마이너스 1로 반환하는 함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상가함수인데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양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지는 0과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컬러를 바꾼다든지 또는 어떤 쉐입을 변동시킨다든지 애니메이션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이번 참에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상가함수 공부하시고요. 사인, 코사인 특히 두 함수에 대한 다양한 면모를 이해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가함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